안녕하세요. 발렌타인입니다. 더운 폭염에 잘 지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날씨도 많이 덥고 폭염 때문에 열대야 현상도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오늘 특별하게 술 리뷰가 아니고 제목이 나는 왜 집을 먼저 매수했는가 인데요. 요새 그 부동산 이제 뉴스나 뭐 정책을 보면서 저도 이제 부동산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일단은 저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20대나 이제 30대 사회 초년생 분이나 이제 신혼 부부 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집을 그래도 미리 매수하는 게 낫지 않는가 해서 이런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뭐 집을 사서 투기를 해서 수익을 얻어라 그 말이 아니고요. 실거주할 수 있는 집을 그래도 최대한 빨리 구매하는 게 낫지 않은가 해서 제 의견이 그렇습니다. 뭐 지금 뭐 부동산 가격이 올라서 지금 빨리 사서 수익을 내라 그 말이 절대 아닙니다.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 저의 한번 경험담을 통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첫 시작은 이제 인턴으로 시작했습니다. 어느 기업 인턴으로 시작해서 이제 고향을 떠나서 이제 기업 그 주변에 어, 원룸을 알아보려 했는데요. 그 당시 이제 원룸 전세 가격은 제 돈으로 할 수 없었고 그래도 월세라도 하려고 했는데 월세도 상당히 가격이 비쌌습니다. 그래서 알아본 게 뭐였냐면 이제 고시원을 한번 알아봤습니다. 고시원. 네, 뭐 영상 보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이제 고시원이라는 개념이 뭐냐면 그 여러 가지 많은 수많은 방이 있는데 그 방에서 이제 먹고 자고 씻을 수 있는 겁니다. 일종의 이제 여관 같은 개념인데 숙박업소보다는 이제 그 안에서 어떤 이제 공부나 혹은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 이제 뭐 사법고시나 행정고시 이런 고시 준비하시는 분들이 이 고시원 들어가서 공부를 했으면 지금은 오히려 이제 학생분들, 대학생분들이나 이제 사회 초년생 혹은 뭐 이제 일용직 분들 이런 이제 단기간으로 사실 수 있는 분들이 좀 편하게 살 수 있는 게 바로 고시원입니다. 당시 저는 이제 고시원 갈 때 이제 고시원의 특징이 뭐냐면 이제 보증금은 보통 없습니다. 예. 우리가 보통 이제 월세 들어가면 이제 보증금 얼마에 월세 얼마, 전세 들어가면 보증금 얼마 이런 식으로 하죠. 근데 고시원 같은 건 이제 보증금이 없기 때문에 큰 목돈이 없어도 들어가 살 수 있습니다. 대신 이제 월세를 이제 달달이 내야 합니다. 제가 그때 들어간 고시원 월세는 약 25만 원 정도 했습니다. 고시원을 가니까 이제 방을 보니까 예, 웬만한 고시원 다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책상 있고 바닥 있고 침대 있고 예. 솔직히 말씀드리면 혼자 들어가면 딱 맞는 구조입니다. 좀 많이 좀 생활하기 협소한 공간이죠. 예, 옆에서 보면은 옆에서 보면은 이제 침대가 있고 냉장고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누우면 이게 머리가 있고 몸이 있고 다리가 기신 분들은 이제 냉장고 밑에까지 이렇게 뻗을 수 있게끔 된 게 이제 고시원이었습니다. 고시원의 장점은 뭐냐면 이제 방이 좁기는 하지만 그래도 중요한 게 이제 밥을 줍니다. 예. 이제 공용 부엌이 있어서 밥을 주고요. 그다음에 김치도 줍니다. 제가 그때 샀던 고시원은 밥하고 김치 줬고요. 25만 원보다 좀 더 비싼 고시원은 이제 뭐 계란도 줄 때가 있었고 어떤 데는 라면까지 주는 데가 있었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돈을 더 주고 계란하고 라면 먹을 바에 돈을 아껴서 그냥 밥하고 김치만 나와도 괜찮겠다 싶어서
네, 이 25만 원짜리 고시원을 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뭐냐면 이제 빨래를 할 수 있는 세탁기가 비치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산 고시원은 공용 욕실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몸만 가면 됩니다. 가면 이제 웬만한 이제 그 살 수 있는 이제 집기나 이런 게 다 구비돼 있어가지고요. 자기 이제 갈아입을 옷이나 이제 세면도구나 뭐 이불 필요한 것만 이제 몸만 가면 되는 겁니다. 물 고시원에 따라서 이제 저는 공용 욕실이 했는데 제가 사는 데는 이제 공용 욕실, 공용 화장실이었고 좀 비싼 고시원은 이제 공용 욕실이 아니고 이제 개인 욕실, 이제 개인 화장실이 있는 이런 고시원도 있었습니다. 솔직히 고시원의 장점은 아주 가격이 저렴한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25만 원 가지고 밥도 주고 김치도 주고 그리고 세탁기나 공용 욕실, 공용 화장실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25만 원만 되면 한 달 동안 생활할 수 있지만 단점이 방이 협소하기 때문에 좀 불편하다는 거. 보통 사회초년생분들이나 대학생분들이 많이 이용하는 게 고시원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고시원을 한 1년 정도 생활을 했고 이제 인터넷에서 이제 계약직으로 전환되면서 좀 목돈을 만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시원은 그만 살고 싶고 이제 나만의 공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공용 욕실, 공용 화장실이었죠. 솔직히 부엌도 이제 공용으로 쓰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사용하고 있으면 좀 기다렸다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불편한 감도 있어서 개인적인 공간을 위해서 원룸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원룸은 그때 당시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35만 원. 고시원보다 10만 원만 더 주면 개인적인 공간이 있다는 장점이 있었죠. 그리고 원룸 같은 경우는 이제 전세가 있고 이제 월세가 있는데요. 월세 같은 경우는 이제 보증금 얼마에 월세 얼마. 그리고 전세로 가면 보증금이 좀 큽니다. 예를 들어서 뭐 보증금 전세 4천 이런 식으로 갑니다. 그 당시 간 원룸 같은 경우도 고시원보다 훨씬 컸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현관이 있고, 부엌이 있고, 여기에 화장실이 있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보통 방이 이렇게 있었죠. 방이 넓어서 개인적인 이제 공간이 컸습니다. 그래가지고 조금 편하게 좀 쾌적하게 살았는데, 사실 제가 그때 알아봤던 원룸도 보면은 이제 보증금 500에 월세 35만 원이었잖아요. 제가 알아본 그 원룸 중에서도 제일 싼 거였습니다. 왜 쌌냐면 이게 바로 이제 반지하 방이었던 거죠. 반지하. 반지하라는 의미가 뭐냐면요. 보통 이제 지표면이 있으면 이제 방이 반절은 이제 지상이고 반절은 이제 지하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여기 있으면 여기 창문이 있으면 제가 봤을 때는 창문은 되게 이제 위쪽에 있지만 막상 이제 지표면에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창문이 바닥에 있는 거겠죠. 그래서 반지 같은 경우는 이제 단점이 이제 통풍도 잘 안 되고 비가 오거나 그러면 많이 습합니다. 습하기 때문에 이제 곰팡이 같은 게 좀 생기기 쉽죠. 그래서 이런 약간 반지하 원룸을 한 1년을 살면서 이제 버텼고 이제 2년째 되는 날 이제 이제 반지하 그만 살고 좀 더 쾌적한 데로 가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때 사건이 하나 터지는데 이것 때문에 저도 이제 집을 빨리 마련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원룸 계약할 때는 이제 2년으로 이제 월세 계약을 맺었는데요. 보통 이제 주택임대차 보호법 때문에 그 세입자들은 2년 동안 살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또 임대차 3법 개정에 의해서 이게 지금 4년까지 늘어나게 됐죠. 어쨌든 제가 그 당시 살 때는 2년 동안 살 수 있어서 이제 2년이 다 되는 시기에 이제 집주인분에게 이제 집을 나갈 테니 보증금을 돌려주세요라고 요구를 했는데 이 집주인분이 하시는 말씀이 보증금을 줄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좀 사회 초년생 분들 같은 경우는 좀 이런 경우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예, 어이가 없죠. 예, 보증금을 주고 집을 계약 기간에 살고 이제 나가야 했는데 집주인이 못 준대요. 그럼 왜 못 주세요? 보니까 알고 보니까 이 집이 어디 가냐면 경매에 넣은 거죠. 경매. 예. 경매는 이제 보통 이제 임의 경매가 있고요. 강제 경매가 있는데 이거는 뭐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모든 이제 월세 전셋집이 경매에 넘어간다는 것은 아닙니다. 아닌데 이런 위험도 리스크도 있다는 거죠. 어쨌든 저는 이제 경매에 넘어간다는 사실에 깜짝 놀라서 인터넷을 찾아봤죠. 네, 찾아봤는데 거기서 나온 말이 뭐냐면 반드시 전세, 월세, 물론 이제 매매도 마찬가지입니다. 매매 계약할 때는 뭘 봐라? 등기 부등본. 지금은 이게 말이 바뀌어서 등기사항 증명서로 아마 용어가 바뀐 걸로 압니다. 옛날에는 이제 저 때는 이제 등기 부등본이라 했습니다. 이게 등기 부등본이 뭐냐면 이걸 떼보면 이게 위에서 뭐 표제부 그리고 뭐 갑구 뭐 을구 이렇게 있어가지고요. 표제부 같은 경우는 뭐 이 집에 대한 거, 이 집이 몇 층짜리고 어떻게 돼 있고, 그리고 갑구 같은 경우는 뭐 이 집 소유자가 누구고, 그리고 을구는 이제 소유자 이외의 권리사항, 뭐 집주인이 뭐 예를 들어서 뭐 근저당을 잡았다, 혹은 뭐 이 집이 뭐 경매 넘어갔다, 압류당했다, 하여튼 그 집에 대한 이제 권리에 관련된 게 이제 등기부등본입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 등기부등본을 안 봤어요. 왜 안 봤냐면 일단 집을 이거 월세 계약할 때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한 게 아니고 그냥 이제 그 거기에 살고 있는 세입자하고 그냥 다이렉트로 거래를 한 거죠. 공인중개사를 거치지 않고.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이제 공인중개사 분에게 뭐 따로 수수료를 안 드려도 되니까, 예, 좀 약간 공인중개사 일명 복비라 하죠. 이제 복비를 좀 아끼기 위해서 했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런 등기사항 증명서, 등기부등본을 안 보니까 이 집에 대한 권리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경매 넘어간 집을 저는 계약을 한 거예요. 예. 어떻게 보면 되게 멍청한 거죠. 되게 좀 약간 500만 원이 애 이름도 아니고 그렇죠. 그리고 사회 초년생 입장에서는 그런 것도 확인도 않고 한 거예요. 예. 근데 은근히 이런 실수를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저는 경매 넘어가서 이때부터 이제 부동산을 공부를 했죠. 그래서 이제 뭐 배당 요구도 하고, 예, 다행히. 그리고 저 같은 경우 500만 원이라서 좀 소액 보증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부동산 임대차법 보면 이제 보증금이 소액이면 이제 최우선 변제 제도라는 게 있어가지고요. 저는 어쨌든 그 법원 가서, 예, 돈을 이제 좀 받아왔습니다. 하여튼 이런 것을 겪고 나서 뭘 느꼈냐면, 아, 이게 참 집이 없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 집에 살다 보니까 이런 리스크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겠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이거는 누구나 다 있을 수 있는 경우예요. 뭐 집주인이 일부러 돈을 안 주는 건 아니지만 때에 따라서 제가 이제 임대차 살아도 그 전세나 월세 보증금을 못 받을 수 있거든요. 예. 예, 물론 이제 그런 집을 피하는 방법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아파트를 예를 들면 아파트 뭐 매매가가 2억입니다. 2억이면 나의 보증금하고 뭐 2억 아파트에 뭐 근저당을 합쳐서 이 합한 금액이 2억의 70%를 안 넘으면 되는 겁니다. 예. 0.7을 한 게, 예, 2억보다 안 넘으면 된다는 거죠. 네. 그리고 요새는 또 제도적으로 나온 게 뭐냐면 이제 전세 보증 보험이 있습니다. 전세 보증 보험. 전세 보증 보험 같은 경우는 뭐 허그나 뭐 서울 보증공사 이런 데서 이제 보험을 가입비를 내고 가입을 하면 만약에 내가 집주인으로부터 돈을 못 받았을 때 이런 이제 전세 보증 보험학 기관에서 대신 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보증금을 이제 보호받을 수 있는 거죠. 하여튼 뭐 이런 것을 잘 이용하면 이제 좀 위험한 집,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 깡통, 요새 나오는 깡통 전세, 깡통 전세집을 피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처럼 이제 보증금을 못 받아서 이제 뭐 집이 경매 넘어가고 뭐 법원까지 가서 배당 요구하고 뭐 돈 받고 이렇게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예. 근데 이것도 솔직히 많이 좀 골치 아픕니다. 이것도 뭐
이런 전셋집을 찾는 것도 좀 쉽지도 않고, 그렇죠? 그리고 뭐 전세가도 많이 오르는 상황이고. 그래서 저는 든 게 뭐냐면, 그냥 이런 일을 겪고 나서 제일 처음에 생각해 보냐면, 일단은 집을 빨리 구해야겠다 이거죠. 예. 솔직히 사회에 나가면 이제 학생과 다르게 돈이 생깁니다. 월급을 받기 때문에 이제 목돈이 생기는데, 목돈이 생기면 하고 싶은 게 참 많죠. 뭐 일단 남성분들은 제일 먼저 1순위가 바로 자동차입니다. 자동차. 예, 차. 예, 남자의 로망이죠. 차 싫어하시는 분 없으니까. 자동차고, 그다음에 뭐 이건 뭐 남녀 공통이지만 이제 뭐 평소에 사고 싶은 물건들, 예, 뭐 사치품들 있죠. 뭐 여성 같은 경우는 백이 될 수 있고, 남성분들은 뭐 시계, 그렇죠. 뭐 사치품도 사고 싶고, 또 이제 여행, 그렇죠. 여행도 하고 싶고, 여행 가서 욜로 생활도 하고 싶고, 다 좋습니다. 좋긴 좋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는 게 집부터 일단은 장만을 해라. 예. 자동차도 좀 나중에, 뭐 사치품도 좀 나중에, 여행 가는 것도 조금 나중에. 집을 먼저 사세요. 집을. 왜 집을 사야 하냐면, 이게 집이 없으면 제일 큰 게 문제가 뭐냐면, 월세 사시는 분들은 이제 달달이 주거 비용이 나옵니다. 주거 비용. 예. 월세를 내야 돼요. 한 달에 사시면 40, 50이면 50. 네. 그럼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돈 벌었으면 내면 되잖아요. 예. 틀린 말씀 아니에요. 낼 수 있는데, 그것도 이제, 낼 수 있는 게 한철입니다. 지금 뭐 20대, 30대 분들, 뭐 예를 들어서 내 연봉 뭐 4천 된다. 5천 된다. 예. 많이 받죠. 1년에 4, 5천이면. 그런데 이것도 이제 만약에 내가 50대, 60대 되면 과연 4, 5천 유지될 수 있을까? 혹은 일은 계속 할 수 있을까? 이게 문제인 거죠. 그러면 이때는 돈을 대니까 월세를 낼 수 있지만 50대, 60대는 제가 소득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4, 5천이 아니라 뭐 1, 2천밖에 못 벌 수 있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는 나가는 비용을 줄여야겠죠. 그렇죠? 나가는 비용을 줄여야 하는데 이 사람 의식주 중에서 옷, 음식, 이건 줄일 수 있어요. 옷,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옷을 사는 거 좋아해서 뭐 1년에 100만원치 옷을 산다. 근데 이거 한 20만원치만 살 수 있죠. 뭐 예를 들어서 내가 1년에 10벌씩 사는 거 2벌씩 사서 2벌, 예, 입을 수 있고. 음식, 내가 뭐 한 달 외식비 30만원 쓴다. 근데 이걸 내가 10만원 줄이겠다. 줄일 수 있죠. 밥 같은 거 집에서 해 먹으면 되고, 반찬도 해 먹으면 되고. 그쵸? 좀 간단히 해 먹어도 되고.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집주자죠. 주거 비용은 못 줄여요. 왜? 옷하고 음식은 내가 소비하는 거 줄이면 줄일 수 있는데, 이 주거 비용은 누가 정해져? 집주인이 정해져요, 집주인이. 그러니까 내가 20대, 30대 때 월세를 40만원 냈는데, 내가 50, 60대에서 돈을 적게 보니까 월세를 20만원 줄여줄까요? 집주인분이? 이건 아니라는 거죠. 예. 그러면 이 주거 비용 때문에 내가 사는 집이 좀 더 안 좋은 데를 갈 수 있고 결국에는 밖으로 쫓겨날 수도 있는 거죠. 왜? 월세를 살려면 돈을 주거 비용을 지불해야 하니까.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생각해 보냐면 그래도 20대, 30대 아니 뭐 넓게 뭐 40대 예, 한창 많이 벌 수 있는 시기잖아요. 이때 조금이라도 모아서 집을 구매하자. 예. 뭐 집을 구매하자고 뭐 20평대, 뭐 30평대 혹은 뭐 인서울, 뭐 광역시, 역세권 이런 데 사는 의미가 아니에요. 예. 이런 걸 의미한 게 아니고 그냥 내가 실거주할 수 있는 집. 예. 뭐 실거주 집이 10평이면 어떻고 15평이면 어떻습니까? 그냥 편하게 살 수 있는 집. 이런 집이 일단은 빨리 구매해서 사는 게 더 돈도 아낄 수 있는 거고, 그쵸? 왜냐하면 월세 안 나가잖아요, 그쵸? 근데 전세 나가서, 전세 살아서 전세 보증금 올려줄 필요도 없잖아요. 그리고 내가 살 전세집이 경매 넘어서 내 불안이 떨 필요도 없잖아요. 예. 일단은 실거주할 수 있는 집, 작은 집이라도 살고 있으면 돈을 모아서 좀 더 평수를 넓힐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좀 더 좋은 지역으로 갈 수 있는 거고,
예. 저는 물론 지금 하는 말이 투기를 하는 말이 아닙니다. 뭐 집을 두 채 사고 세 채 살고 요새 유행한 거뭐 영끌에서 그렇죠? 뭐 DTI, LTV 다 모아서 뭐 신용대출 포함해 가지고 집을 뭐 10억짜리 사서 부자 돼서 이 말이 아니에요. 본인이 벌면 그 벌만큼 그 수준에 맞춰서 집을 구매해서 사는 게 중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물론 이제 그럼 이럴 거예요. 아니 제가 예를 28살인데 이제 막 취업했어요. 그쵸? 저는 학자금 대출도 있고 뭐 금수저 아닌 흑수저예요. 그거 제가 벌어서 해야 돼요. 이제 1년 이제 모아서 2천만 원 모았어요. 근데 2천만 원 집을 살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죠? 이런 분이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솔직히 이러면 제일 먼저 추천하는 게 뭐냐면 일단은 임대주택 추천합니다. 임대주택. 뭐 임대주택은 많이 있습니다. 국민임대도 있고 뭐 공공임대도 있고 그리고 최근에는 행복주택도 있습니다. 행복주택. 행복주택 같은 경우는 뭐 사회초년생, 뭐 신혼부부, 뭐 노인분들, 뭐 이런 분들을 위해서 만든 건데 중요한 게 뭐냐면 임대주택은 일단 월세입니다. 월세예요. 전세가 아닌데 월세인데 보증금하고 월세, 임대료가 상당히 저렴합니다. 예.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없었어요. 행복주택이 없어가지고 저는 이용 못했는데 최근에 행복주택이 있더라고요. 행복주택이 많아가지고 행복주택 입주자 대상이 사회초년생분들 많습니다. 예, 혹은 대학생도 있고요. 행복주택 보면 되게 새 거고 되게 잘 지었어요. 그리고 좀 좋은 데는 풀옵션. 그러니까 안에 뭐 세탁기나 뭐 전자레인지 있는 데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 구독자분들이 혹시 구독자분의 20대 30대 분들이 따로 뭐 안에 사용할 집기를 안 가져도 되겠죠. 뭐 침대나 이 정도만 좀 가져가면 되겠죠. 침대가 아니고 뭐 침구류 같은 거요. 이런 행복주택에서 살면서 월세 조금씩 내면서 돈을 모으는 겁니다. 그리고 돈을 모으고 두 번째 뭐냐면 청약통장. 이거 반드시 가입하세요. 청약통장은 무조건 가입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집을 살 때 이제 청약을 이제 해서 당첨되면 들어왔는데요. 이 청약통장은 사회초년생 때, 또 빠르면 뭐 대학생 때라도 하여튼 좀 가입할 수 있으면 빨리 가입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청약통장도 가입하고 이런 임대주택에 살면서 돈을 모아서 어느 정도 돈이 모아지면 본인 능력 하에서 집을 구매하시면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래서 뭐 집을 구매하는데 돈이 부족하면 이제 대출 같은 거, 주택담보대출 같은 거 이용하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집을 사고 살면서 본인이 대출 비용을 갚으면서 그렇게 살면은 개인적으로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이게 저도 이제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집을 이제 경매 넘어가니까 제일 중요한 게 주거 환경, 집이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뭐 사회초년생 때 하고 싶은 건 많지만 조금 줄이고 돈을 모아서 집을 좀 빨리 구매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물론 이제 이 임대주택, 행복주택 같은 경우도 경쟁률이 상당히 셉니다. 서로 막 들어가시려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만약에 임대주택이 안 되면 월세보다는 전세에 들어가라. 전세도 이제 전세 돈 없으신 돈이 좀 부족하신 분들은 전세 대출도 되죠. 전세 대출도 있고 그리고 이제 전세에 만약에 가입하면 반드시 전세 보증보험 가입할 수 있으면 꼭 가입하는 게 좋습니다. 그나마 리스크 좀 줄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집 계약할 때는 저처럼 이제 복비 아낀다고 그냥 막 다이렉트 직거래보다는 반드시 공인중개사, 그렇죠? 부동산 가셔서 공인중개사 통해서 거래를 하세요. 이분들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 중개 거래에 있어서 그 중개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를 거쳐서 계약하는 게 저는 좀 안전하다고 봅니다. 뭐 술 리뷰를 안 하고 갑자기 뭐 집 얘기를 했는데요. 뭐 저도 이제 경험상으로 이제 뭐 고시원부터 시작해서 반지하 월세도 살아보고 이제 이것저것 고생해서 저도 이제 집을 마련을 했습니다. 예전에. 그래서 집을 마련하고 지금 뭐 집 걱정 없이 사는데요. 젊었을 때 하루빨리 본인의 능력에 맞춰서 실거주 집을 구매하시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괜찮다고 봅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